박계영 대표님께서 CFD를 이용한 기계식 환기 본사 최적화 설계와 드론을 활용한 농장 악취 분포 조사에 대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계영입니다. 늦게까지 남아주셔가지고 이 내용이 만족스러워야 될 텐데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CFD를 이용한 기계식 환기 돈사 최적화 설계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CFD는 컴퓨터를 이용한 유체 역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체 역학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할 수 있게 이제 수치화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툴을 이용해서 돈사를 설계할 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나, 이제 그런 이제 예제입니다. 한번 진행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CFD는 이제 번역하면 전산 유체 역학이고요. 그래서 되게 용어가 어렵죠. 비선형계 편미분 방정식,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 유한차 무법, 유한 요소법.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결론은 결국은 컴퓨터를 활용해서 유체와 기체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총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실제로 공기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해석을 하고 저희한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사를 설계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쪽지붕으로 입기를 하는 방식도 있고,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측면에서 입기가 돼서 중천장을 거쳐서 배기가 되는 방식.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악취 방지법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앙 배기를 시스템을 하는데, 중앙 배기 시스템일 때 어떤 환기의 공기의 유동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 해석의 장점이라고 하면 똑같은 돈사 형태지만 우리가 이제 놓칠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실제로 보면 H빔 돈사일 경우 장애물이 많을 수 있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 있거든요. 근데 유동 해석을 한다면 이런 이제 장애물이 있을 때 공기의 유동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를 좀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환기 설계를 할 때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을 좀 미리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기 흐름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장애물이 있을 때는 여기서 도는 와류, 그래서 공기의 어떤 흐름의 분포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단층 돈사의 이제 중앙 배기 시스템이고요.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진행한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중앙 배기이긴 한데 배기팬이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고 이쪽에서 와서 가운데서 모여서 배기가 되는 방식. 그 다음에 1층이고 2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돈사일 때 어떻게 중앙 배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농장 사장님이 흔쾌히 이런 거 해보자 그래서 좀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장 적용 사례인데요. 기존의 농장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기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양돈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새로 이번에 지어진 새로운 돈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탈취시설을 의무화하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탈취시설을 설치했고요. 그래서 모든 공기는 측면으로 들어와서 중앙 덕트를 통해서 이 코어 부분을 이용해서 다 모이는 이제 그런 환기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이 돈사를 설계할 때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과연 이 공기가 이 가운데로 올 수 있을까, 모일까, 그게 관건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시스템은 처음 해봤고
대체 저도 이제 몇몇 분들한테 조언을 구했을 때 이 부분으로 공기를 모으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우려를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도를 했고, 과연 공기가 흐름이 되는지 그런 이제 CFD를 통해서 공기의 흐름을 한번 기본 설계 초안을 잡을 때 공기가 흐르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측면으로 들어와서 덕트를 통해서 중앙 배기로 모이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공기의 흐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은 빨간 부분일수록 이제 유속이 빠른 거고요. 파란 부분이 좀 유속이 천천히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기가 다 모이는 쪽이 공기의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공기가 중앙으로 모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확신이 들어서 이제 그 이후에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돈사 배치였고요. 그 위에 새로운 형태의 돈사를 설계를 이제 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사를 같은 규모의 돈사를 지어도 조금 더 이제 크게 지은 30% 증축이 됐고요. 이제 한동으로 하자고 한 이유는 방역 관리도 좋고 동수가 줄고 그러면 관리 동선이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ICT 장비 같은 것도 동별로 있는 것보단 한쪽으로 모을 수가 있는 장점도 있고 또 농장이 더 좀 넓은 좀 시야적으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내부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지의 이동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이 날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뭐 장점만 있지는 않고요. 단점도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한 동으로 다 모으다 보면 설계할 때 좀 설계를 좀 세심히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공을 하다 보면 개별 동 일대의 어떤 변경할 수 있는 다양성보다는 훨씬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설계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 환기도 같이 설계가 됐습니다. 환기 설계가 되지 않으니까 건물의 인면이나 어떤 덕트 설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환기로 같이 하면서 몇 번의 스터디를 하고 이제 수정을 거쳐서 최종 도면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덕트 설계입니다. 그 중간에 이 부분이 설계를 할 때 가장 이제 주안점을 줬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아까 이제 그 탈취 시설에 위치한 배기 덕트 구멍이고요. 이 부분이 돈사 중앙에 위치한 코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코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코어가 1층과 2층을 통하는 슬로프 공간도 있고요. 그 부분에 쓰이지 않는 남는 공간은 현장 사무실과 샤워실 이런 이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물탱크실, 자동사 액상급이를 위한 키친룸,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 에어 챔버 공간을 이런 식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사 중앙으로 해서 모여서 오는 덕트, 분만세에서 오는 덕트, 이 부분은 이 반대편에서 오는 임진사 덕트를 구현을 해서 이 공간을 통해서 에어 챔버를 통해서 배기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이 덕트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여기에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이 부분만 따로 분리해서 환기 설계를 해봤고요. 유동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공기가 자동사에서 오는 공기, 임신 분만세에서 오는 공기가 이렇게 흘러서 덕트로, 그러니까 팬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유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섹션별로 유동 해석을 그냥 구현해 본 건데요. A-A, B-B-C, C-C인데 이 부분을 잘랐을 때 평면의 모습은 자동사에서 오는 공기가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가는
그런 유동을 보이고 있고요. B 섹션은 우리가 배기팬이 있는 4개, 여기에 4개가 있는 그런 이제 공기의 흐름이 팬 쪽에서 좀 빨라지는 그런 유동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C 섹션은 분만사와 임진사에서 오는 공기의 흐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유속은 아무래도 팬이 더 빨 때가 제일 셌고요. 나머지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덕트 내 유속이 5m/s 넘기지 않게끔 하는 이제 그런 설계를 하였습니다. 요 프로젝트를 진행한 농장의 환기 방식은요, 뭐 중앙배기 탈취 시설을 포함을 했고요. 혹한기는 측면 인넷을 했고, 임신사는 분만사는 천공이끼를 했습니다. 자돈사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간절기는 임신사는 측면 인넷을 활용하면서 부가적으로 송풍 에어컨을 통한 송풍 기능을 추가로 하였고요. 분만사는 기본 천정 있기에 간절기는 송풍할 수 있는 스마크를 통한 송풍을 추가했고요. 자돈사는 더위보다는 아무래도 혹한기 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간절기 때도 마찬가지로 천공이끼를 하였습니다. 제일 이제 주안점을 줬던 부분은 저희가 혹서기 때 이제 그 모돈들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혹서기 더위 피해를 방지하고자 혹서기 때는 에어컨을 통한 냉방을 했고요. 대신 에어컨 냉방을 할 때는 측면 인넷은 닫히는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기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최소화해서 에너지 부하를 좀 줄이는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이런 인넷의 온오프와 에어컨의 온오프의 모든 제어는 컨트롤러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자가 따로 특별히 그런 어떤 설정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분만사 이끼 덕트 유동 해석인데요. 저희가 에어컨을 통해서 분만사 사열 분만사에 이제 찬 공기를 보낸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온도가 일정하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1, 2, 3, 4라고 봤을 때 이제 에어컨에서 들어오는 공기 그러니까 여기가 에어컨에 들어온 공기가 이렇게 분산돼서 가는 건데 과연 1, 2, 3, 4의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에어컨 덕트 표면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거를 한번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날 줄 알았는데 뭐 2번 구간이 한 30.6도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내부 덕트 온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지간이 어떤 형태에 따라서 온도 분포가 달라질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이제 해법을 찾은 게 각각의 송풍구 입구 쪽에 추가로 팬을 설치를 해서 바람을 보내서 어떤 온도를 일정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보완을 해서 실제는 시공이 되었습니다. 분만사 유속 해석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유동 해석을 했고요. 그랬을 때 실제 온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A 섹션은 분만사 복도가 있는 구간이고요. B 섹션은 이런 스나우쿨이 직접 떨어지는 구간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속도는 측면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가는 구조의 환기인데 특별히 아주 빠른 유속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기 빨갛게 보이는 거는 절단면의 그 에어컨 송풍기의 어떤 속도를 보이는 것 같고요. B섹션도 마찬가지로 B섹션은 아무래도 덕트는 에어컨이 강제로 송풍을 하기 때문에 그 유속이 상당히 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쏘는 부분은 모던 있는 부분이 유속이 좀 빠른 그런 유동이 생기는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에어컨을 통해서
돈방을 냉방을 한다고 했을 때 에어컨의 온도는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도 설계를 할 때 예측을 하지만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도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함에 있어서는 실제 돈사와 가장 근접하게 해야 되지만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메시가 많거나 도형이 많으면 해석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단순화해서 모델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네모 부분은 대지를 나타내고 머미 대지를 나타낸 거고요. 그냥 스톨은 그냥 판으로서 막혀져 있는 이제 그런 간략화시킨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제 이 설계의 어떤 조건은 외기 온도가 35도일 때, 외기 온도가 35도이고 모던이 체열이 40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외기에서 들어오는 공기는 중천장 위의 온도는 한 34도, 5도 정도, 외기에서 직접 들어오는 온도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요. 실제적으로 돈사 온도는 한 26도 정도의 어떤 온도 분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지가 있는 이 스마트쿨 위치에서는 중천장 위의 공간은 마찬가지로 외기 온도에 흡사했고요. 에어컨 토출 온도는 17도, 18도 정도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가정했을 때 실제 모던이 위치하는 온도는 한 5도 정도 내외. 아무래도 대지가 직접 닿는 부분은 유속 때문에 조금 더 체감 온도는 떨어질 수 있겠다. 요거는 제가 시뮬레이션을 풀어본 거고요. 똑같은 조건의 환기 설계하신 이 공조업체에서는 또 비슷한 결과를 예측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풀어보고 놀랬고 그분도 이제 예측은 했지만 이렇게 나올 줄은 나와서 되게 뿌듯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부분 이제 여기는 분만사 유동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해석을 하면 좋지만 아무래도 시간적인 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분만사 한 배지, 임신사는 뭐 배지 구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400마리가 들어있는 임신사를 전체를 모델링을 했습니다. 했을 때 마찬가지로 돼지들 한 마리 한 마리 실제로 배치를 해봐야 되지만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쭉 돼지가 다 있는다는 조건을 줘서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중앙 덕트고요. 중앙 배기, 중앙 댐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이제 그런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댐퍼가 이렇게 있어서 바람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가는 이제 그런 모델링을 했고요. 실제 돈사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에어컨 덕트고요. 이거는 뭐 2층에서 내려오는 슬러리 배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게 에어 댐퍼가 이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사료 라인이나 이런 스톨이 있기 때문에 실제 유동이 과연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조건은 좀까지 넣기에는 너무 해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은 좀 제외하고 실제로 대지나 온도만 갖고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해석을 했을 때 간절기 때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입기 배풀을 통해서 이제 입기를 잡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입기 속도가 1.67m/s고요. 아마 이 구조물에 여기 보가 있는 한계 때문에 보의 위치에서는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다가 보를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 그러면서 이렇게 공기가 도는 이제 그런 유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기 온도를 한 21도 정도 설정했을 때 대지의 온도에 의해서 살짝 올라가는, 입기보다 이제 돈방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22도, 23도 정도면 돼지들이 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온도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혹서기 유동인데요. 혹서기 때는 인렛이 닫힙니다.
그래서 인넷을 통한 공기의 유입은 없고요. 오로지 에어컨 덕트를 통한 입기만 가능합니다. 에어컨 토출 온도는 17도에서 18도 정도로 맞췄고요. 그랬을 때 대지의 온도가 한 40도로 가정을 했고,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지만 대지의 체온이나 아마 외기 열기에 의해서 26도까지 가운데는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돈방의 색상 분포가 이제 복잡하면 정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색깔이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공기의 흐름은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돈사 온도 속도의 분포를 봤을 때 아무래도 강제로 송풍을 하기 때문에 유속 온도도 빨랐고요. 그랬을 때 뭐 대지가 위치한 곳에 유속이 한 1m/s이기 때문에 대지가 어떤 유속에 의한 체감 크게 스트레스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포구모신을 통해서 공기의 흐름이 진짜 우리가 한 해석과 맞느냐, 이거를 검토를 했고요. 좀 더 다양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아직 공사가 만들 당시에는 공사가 아직 많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임신사만 우선 했고요. 뭐 추후에 시간이 되면 뭐 분만 자돈도 조금 더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해석상의 보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떨어졌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그런 유동을 보이고요. 잘 보이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의 돈사입니다. 그리고 살짝 여기서 공기가 도는 모습도 보였는데 화면상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서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CFD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우리가 실제 대지를 키웠을 때 어떤 그런 공기의 흐름하고 과연 맞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아마 설계를 잘해도 그것이 실제와 맞지 않으면 그거는 해석으로서 가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가장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 실제의 공기의 유동과 그런 해석의 유동이 얼마만큼 근접하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과연 해석상의 문제가 뭐였는지, 그러면 해석할 때 조건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석상의 유동을 한번 보시죠. 제일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입기가 돼서 이 보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변하는 그런 유동이고요. 인내 쪽에서의 유속이 좀 빨리 나타나고 있고요. 공기가 배기댐퍼를 통해서 모여지고 중앙 배기 쪽으로 나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항상 요 끝단에서 보면 와류가 좀 생겨요. 해석을 해보면. 근데 이게 실제로 진짜 와류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해석상의 그런 건지는 조금 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단 부분에서 항상 이런 와류가 생기더라고요.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전산유체 역학을 이제 함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무래도 수치 해석이고, 이런 부분이 저희 양돈 쪽에 접목되기보단 다른 건축이나 공학 이런 쪽에 접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양돈장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이인복 교수님도 말씀하신 저희 펜의 성능 데이터도 실제적으로 좀 구하기가 어렵고요. 이 피크 곡선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펜의 부하를 고려한 환기 설계가 가능한데, 제가 이 자료를 좀 구하려고 하는데 실제 농장에서 쓰는 펜에 대한 이 PQ 곡선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가 없었고요. 마찬가지로 인넷도 어떤
돈사에서는 음압에 따른 인넷의 환기 입기량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또 좀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냉방기도 뭐 실제 토출이 얼마가 되는지 몇 CMH로 토출을 하는지 이제 그런 재원도 많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돈사를 설계할 때 단열 조건도 넣을 수가 있는데 단열 조건을 넣기 위한 자료가 좀 많이 좀 부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돼지 한 마리가 실제로 우리가 40도라고 하지만 그 40도를 해석할 때는 40도로 넣어야 되지만 와트 단위로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돼지 한 마리가 몇 와트인지 이제 이런 것도 딱히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마감재 특성에 대한 어떤 이런 재질이 열을 전도를 하고 복사를 하고 대류는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칸막이가 과연 열을 얼마큼을 전도를 하고 복사를 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자료에 대한 데이터도 많이 없고요. 제일 어려운 거는 돼지를 어떻게 여론으로서 정의를 할까 이제 가장 제가 해석을 하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산 유체 역학의 한계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요즘은 슈퍼컴퓨터도 있고 장비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점점점 수치 해석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어떤 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이제 뭐 예를 제가 자동차를 들었지만 암만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수치 해석을 했다고 해도 회사들은 결국은 실제 모형의 자동차를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는 이유는 수치 해석이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도 실제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실제 검증을 통해서 이 수치 해석이 맞는지도 검증을 하고 만약에 수치 해석에 오류가 있다면 이 데이터를 근거로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백데이터를 얻기 위한 검증 과정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수치 해석의 장점으로는 우리가 돈사 환기를 해서 환기가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다 지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환기를 했을 때 문제가 있다면 이미 근데 검증을 했을 때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데 우리가 검증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수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기 해석, 수치 해석은 변형하기가 쉽거든요.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모델링이 가능하고 어떠한 조건도 다양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돈사의 지금 혹서기 환기량을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조건을 만들기가 실제로 어렵지만 수치 해석상으로는 그런 조건을 얼마든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계 오류를 미리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 전에 그런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모델 수치 입력, 그러니까 전산 유체 역학의 한계는 정확한 입력을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조건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물체의 성질이라든가 이제 비열, 뭐 돼지의 어떤 온도 조건 이게 정확히 입력되지 않으면 정확한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넣을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공이 끝난 후에 실제 유동과 이제 해석상의 유동이 검증하는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마치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이 CFD를 농장에 직접 접목한다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 검증이 많이 안 됐고 경험도 좀 많이 부족하고 이쪽에 아직은 좀 시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냥 우리의 경험에 의한 설계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현장 경험과 이런 해석을 통해서 설계를 한다면 좀 더 우리가 더 나은 본사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CFD는 여기까지가 마무리고요. 또 한 파트가 있는데 두 번째 파트는 드론이 요즘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아직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드론을 활용해서 농장을 악취를 분석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 이렇게 할 수 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비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고 이 장비를 구입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실제로 이제 저희 농장에서 측정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냄새와 악취의 정의부터 해보겠는데요. 제가 저희 농장에 오신 분들한테 항상 합니다. 저는 저희 농장은 악취는 없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흔히 냄새와 악취를 좀 혼돈하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냄새는 사람이 후각에 의해 지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악취는 후각이 지각하는 것 중에 혐오감을 주는 냄새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농장에서 많이 나오는 황화수소, 메르캅탄, 여기는 없는데 암모니아 같은 농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악취 종류겠죠. 그랬을 때 과연 이제 냄새와 악취는 이제 명확히 좀 다른 의미, 그러니까 악취는 냄새에 포함되는 거고 이제 그런데 저는 좀 혼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농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는 악취는 없습니다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하고 대신 냄새는 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농장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의 이제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통 농장에서 많이 나는 게 이제 황화수소, 암모니아, 메르캅탄, 이 정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 자료는 여기서 나왔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최소 감지할 수 있는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농도는 0.4 ppb입니다. 그러니까 ppm의 1000분의 1이죠. 엄청 작은 농도에서도 황화수소는 감지가 되고요. 암모니아는 한 150 ppb, 0.15 ppm 정도부터 저희가 감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소 감지 농도가 꼭 악취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아니면 좀 이 무슨 냄새 같은데 인지를 하는 정도지 이것이 곧 악취를 의미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이제 특히 많이 문제가 되는 암모니아 가스와 황화수소 가스의 특징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통 이제 암모니아 냄새는 다들 아시겠고, 보통 두통, 메스꺼움, 이런 자극을 주고요. 저희가 사업장 허용 기준이 20 ppm으로 되어 있고요. 황화수소는 10 ppm, 어느 정도 농도가 높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가스입니다. 저희 농장이고요. 여기에 가스를 측정하는 센서고요. 이게 이 센서를 탑재하기 위한 드론입니다. 이 센서를 구매를 했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드론이 얘를 탑재를 못해서 같이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가 나타내는 것은 경도, 위도, 높이, 온도, 습도, 대기압, 미세먼지, 황화수소, 암모니아 가스가 측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복합가스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황화메틸, 메르캅탄, 디메틸 황화탄소 이런 복합적인 가스를 측정해서 냄새의 정도를 그냥 나타내는 무차원적인 수지 이게 어떤 특정한 가스를 정확히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냄새 악취가 난다는 거를 그냥 수치상으로 표현만 하게끔 여기 장치는 돼 있습니다. 저희 농장을 이제 측정 방법인데요. 측정 방법은 저희가 드론을 이 위치에서 날렸을 때
한 30m 지점에 장애물, 뭐 전신주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바닥에서 한 40m 지점에서 1차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악취의 분포가 어디까지 가는지, 냄새의 분포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60m 지점에서 한 번 더 2차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측정은 장애물이 좀 보다 넓게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60m 이 측정 구간을 조금 더 넓게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측정할 때는 풍속은 0에서 한 2m/s 정도 불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방향의 풍향이 있었고요. 풍속은 뭐 그렇게 막 세진 않았습니다. 그때 측정할 때는. 실제로 이제 드론이 측정하는 모습이고요. 주간에는 40m, 60m 지점에 대해서 제가 한 3일 정도 측정을 했고요. 야간에는 배기구 쪽에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서 시간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농장에 이 가스 분포가 되는지 야간은 이렇게 고정식으로 해서 이틀에 거쳐서 측정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농장 개요인데요. 예산에 위치하고 있고 모든 400개 번식 농장입니다. 번식 농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악취에 대한 기본 이제 원인 문제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액비순환형 돈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악취에 대한 문제 민원으로부터는 좀 자유롭고 있습니다. 배기구 쪽에서의 어떤 이제 가스의 분포를 나타낸 건데요. 암모니아 수치는 0.82 ppm에서 0.18 ppm 정도까지 나왔고, 요거는 배기구 쪽에서 측정했을 때 나온 값이고요. 실제적으로 40m, 60m 지점에서는 암모니아 수치가 0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번 사례에서는 황화수소만 갖고 한번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황화수소 농도는 크게 변함이 이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인데 실제적으로 황화수소에는 어떤 그 편차는 없었고요. 암모니아는 좀 시간대에 따라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9시, 10시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제 제가 3일 동안 이제 주간에 측정을 했는데 5월 8일, 5월 10일, 5월 11일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이제 5월 10날이 조금 더 색깔이 조금 붉은색 쪽에 가깝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60m 지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기압을 제가 적어 놨는데 보시면 대기압이 조금 낮을 때가 조금 가스의 농도가 높게 나왔다. 이제 이런 결과값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9일 날은 없는 데이터고요. 10날, 11일 날을 보면 대기압이 낮을 때 조금 가스 농도가 높았다. 이제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5월 8일 12시인데요. 5월 8일 12시, 10일 12시, 11일 12시에 나타낸 건데 5월 11일 낮에는 좀 가스의 농도가 좀 높게 나와 경향이 있었고요. 오히려 10날은 오전보다는 더 농도가 줄어든 모습, 11일 날은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4시에 이제 측정한 건데요. 4시는 오히려 12시보다 오히려 가스 농도가 줄어든 모습을 보였고요. 10날은 12시보다 조금 더 가스 농도가 올라간 모습을 보였고요. 11일에는 마찬가지로 가스 농도가 좀 올라가는 부분. 근데 오히려 40m 지점보다 60m 지점의 농도가 더 높았다는 게 조금 특이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냄새의 분포는 날짜와 시간에 따라서 너무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한 날을
잡아서 우리 이 농장의 문제점을 측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압이 낮을 때가 가스의 농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황화수소 농도가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보통 저기압일 때 냄새가 많이 더 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서 왜 저기압이면 오히려 상승 기류인데 왜 냄새가 더 많이 날까 이제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대기압이 저기압이 되면 습도가 증가하고, 기압이 낮다 보니까 냄새 분자의 확산 속도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확산 속도가 그러니까 휘발성도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냄새의 분자가 확산하기 좋은 조건이 돼서 대기 중에 가스 농도가 더 높다,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날짜별 황화수소, 암모니아의 이제 평균을 측정을 해봤는데요. 8, 9, 10, 11. 9일 날은 이게 하루 전체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고 오후 8시, 10시 요 시간대, 특정 시간대만 좀 측정이 돼가지고 그 8일, 10일, 11일하고는 좀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압이 낮을수록 악취의 농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시간대별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어떤 가스 측정을 봤을 때, 저희 농장도 뭐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오후가 항상 조금 더 냄새가 많이 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오후에가 보면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서는 좀 가스의 농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짜별 황화수소 농도 분포인데요. 그러니까 평균, 맥스, 미니멈, 이제 이렇게 날짜에 따라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요 4일치 중에서 가장 높았고, 아까 사진상으로도 봤을 때 가장 색깔이 좀 진하게 나왔던 날짜이긴 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마찬가지로 8시, 10시 일부 구간만 측정됐을 때 실제적으로 저희 농장에서 가스 농도가 제일 높게 황화수소 농도가 높게 나타날 때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제일 높게 나왔고요. 나머지는 뭐 하루 평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압에 대한 기압에 따라서 가스의 분포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봤을 때도 뭐 똑같은 계속 반복되는 그래프인데요. 그러니까 오전 6시, 8시에서 8시 전후로 했을 때 가장 높게 가스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대별로 날짜에 따라서 이제 분포를 봤는데요. 요 기준이 100ppm으로 한번 표시를 해본 거고요. 이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100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그래프가 그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값에 따라서 이 수치가 좀 변하기 때문에 일정하지 못해서 100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해봤고, 이 날짜에 따른 시간대별로 어떻게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까 5월 8일 날 12시경에 수치가 좀 높게 나왔던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후에는 전체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9일 날은 뭐 낮 시간은 측정이 안 했기 때문에 8시, 10시에 대한 수치고요. 10날은 마찬가지로 6시 새벽 시간에 좀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11일 날은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수치가 높지 않았고요. 그랬을 때 4일 중에서 가장 낮은 측정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60m 지점이 오히려 40m 지점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수치인데요. 이것은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까지 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드론을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결국엔 답이 이 자료와 이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5월 8일 12시에 수치가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농장 배기팬의 위치가 측면배기이기 때문에 다 이쪽에 있습니다. 모든 돈사의 배기팬은 요 후면 쪽으로 배기가 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수치가 배기팬 쪽에 높게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40m 지점보다 60m에서 약간 농도가 희석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 가스 악취의 근원이 이 농장에서 기인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되게 좀 재밌게 봤던 건데 5월 11일 4시에 40m 지점과 60m 지점을 한번 측정을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독 이 차이가 많이 났다. 이때 측정할 때 과연 왜 그럴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오히려 배기구 쪽의 농도는 농장 외부 쪽보다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60m 지점도 배기구 쪽보다 이 농장 외부 쪽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 가스 악취의 근원은 우리 농장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좀 우리 농장에서 온 발생한 가스가 악취가 아닌데도 농장이라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나타내 본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악취의 근원이 꼭 100% 우리 농장만은 아니다. 주변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좀 손해를 볼 수 있겠다, 피해를 볼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드론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까 좀 이제 고민을 해봤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 뭐 농장 중심으로 확산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300m 되거든요. 그럼 여기도 300m인데 실제로 이거 측정하는데 한 20분, 30분 정도면 측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시간적으로는 많이 단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산이나 이런 지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높이라면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형 지물에 따라서 공기가 어떻게 흐르는지도 오히려 좀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찬가지로 드론이라는 것은 뭐 하늘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농장의 고도에 따라서 악취가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바람이 어떤 식으로 분다던가 바람이 어떻게 불 때 어떻게 공기가 흘러가는지 같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식으로 해봤고요. 그래서 배기구 쪽에서 시간대에 따라서, 고정식은 시간에 따라서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는지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쌓는다면 우리 농장에서 어느 시간대에 어떤 악취의 원인이 발생하는 걸 안다면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한다던가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 드론 갖고 자료를 만들면서 되게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22년 한돈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농장을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분뇨 및 환경 민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환경 민원이면 뭐 그 중에 악취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제품을 구매를 하고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왜 하지 말라고.
괜히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말고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단속하시는 분들이 알았을 때 농장에서 오히려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물론 그런 걱정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악취라는 것에서 좀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 농장의 현실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파악을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대처를 하는 것보단 우리가 알고서 대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그런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았던 부분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